바다처럼 검고 또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이보다 더 커피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1000번의 키스보다 한 잔의 커피가 더 황홀하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지만 정말 마실 때마다 그 오묘한 맛과 향기를 지닌 커피. 특종 비디오 저널, 오늘은 그 커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커피, 카페, 가베, 문화권에 따라 그 이름도 가지가지인 커피. 커피는 무려 1000년 이상 인류의 입맛을 길들여온 세계인의 기호식품이다. 황백 흑인종을 불문하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데 커피의 천국 콜롬비아 같은 곳에서는 하루에 10잔 이상 진한 커피를 마시는 게 예산일이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어디일까? 핀란드가 단연 1위, 1인당 연간 1226잔의 커피를 마셔 없앤다. 우리나라에서도 커피가 생활의 일부가 된 지는 이미 오래지만 상대적으로 커피 소비량은 적은 편이라는데 한 잔이요? 3잔 정도. 3잔 정도. 3잔 이상은 마시는. 한 4잔 정도, 많을 때는 5잔 정도. 제가 좋아하는 건 한 10잔 정도 되고요. 커피 전혀 거의 안 마시고. 우리나라는 1년 평균 146잔, 핀란드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커피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열대 및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적도 선상의 나라들이다. 에티오피아, 케냐, 예멘, 콜롬비아, 자마이카, 브라질이 세계 중요 커피 생산국이다. 그중 최대 생산국은 브라질로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전 세계의 연간 생산량은 총 600만 톤. 국제 기준의 커피 계량 단위인 60kg들이 자루로는 자그마치 1억 자루가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커피나무는 연중 꽃이 피고 열매 또한 계속 매달리는 상록교목. 농부들이 다 익은 열매를 기계나 손으로 훑어내는 데서 커피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시작된다. 그 열매에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재료가 되는 것은 씨앗에 해당하는 커피콩뿐이다. 탄생 이후 첫 통과 의뢰는 당연히 불필요한 과육과 분리시키는 박피 과정. 껍질을 벗겨내고 뽀송뽀송 말린 커피콩이 바로 원두다. 원두는 그렇게 건조된 상태에서 수출길에 오르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연간 6만 톤, 세계 총 생산량의 1%에 해당된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원두를 가공하는 기술만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가공의 첫 단계는 커피 맛을 결정하는 배전. 어떻게 얼마나 볶느냐에 따라 맛과 향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다. 볶은 원두를 분쇄해 그로부터 검은 커피액을 추출해내는 게 다음 단계. 그 원액을 냉동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면 우리가 흔히 물에 타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가 된다. 긴 역정을 거쳐 태어난 한 잔의 커피가 생을 마감하는 곳은 애호가들의 혀끝. 커피 회사에는 온종일 커피만 마시고 월급을 타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시음 전문가. 실제 저희들이 평상시에 평가하는 건 한 20 내지 30잔 정도. 그래도 몸에 이상은 없습니까? 졸리죠.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 졸리는데 특별하게 몸이 나쁘다고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집에 가서도 커피를 드십니까?
저는 집에 가서는 잘 안 마십니다. 계속 마시면 너무 그러니까 입안에 좀 맛이 남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음날 맛보는데 또 좀 지장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애사심 가득한 전문가들 외에 주부들로 구성된 객원 시음단도 있다. 그녀들의 일 또한 오로지 커피를 마시는 것. 한국인의 기호에 딱 맞는 맛과 향을 찾아내는 게 시음가들의 임무라는데 사람들을 사로잡는 커피의 매력 과연 무엇일까? 커피는 항상 제 친구 같아요. 오래된 친구처럼 내가 항상 원할 때 나한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커피를 마심으로 해갖고 내 옆에 누가 있구나. 커피는 보통 분위기가 있어야지 마시는 것 같아요. 담배를 좀 피거든요. 담배 하면서 커피를 같이 하면 그 식후에 상당히 편안하고 이렇게 안 마시다가도 왜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한동안 뜸하다가도 막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고 뭐 이런 것처럼 하루 종일 피곤해 지쳐서 어딘가 좀 편안한 안식처가 생각이 날 때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 잔의 커피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위안이 되는 한 모금의 그 따뜻한 커피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커피 매니아는 고종이었다. 1896년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알게 된 고종은 그 검은 물의 마력에 흠뻑 취했다는데 아직도 커피 향기가 배어 있을 것만 같은 찻잔이 남아 그 사실을 말해준다. 고종의 자랑스러운 후예임을 자처하는 커피 매니아 안명규 씨. 커피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커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커피집을 차린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잘할 턱이 없는 커피 묘목까지 구해다가 밤낮으로 물져가며 키우는 중이다. 어디 그뿐이랴? 일체 수입에 의존해온 커피 볶는 기계를 직접 고안해내기도 했다. 우리 집 원두만은 내 손으로 볶는다는 게 그의 콧대 높은 자부심. 자칭 타칭 한국 커피계의 큰손 조성수 씨는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신다고 자부하는 커피맨이다. 대체 얼마나 마시길래? 보통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잔에 한 2배 정도 양이 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머그잔의 커피를 마시는데요. 한 15잔 내지 20잔을 마십니다. 주로 이제 슈거나 크림이 안 들어가는 경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도 안 오고 또 속도 안 좋고 하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셔도 매일 잠 잘 자고 소화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커피 맛도 한 25% 커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만큼 못 말리는 매니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 먹었는데 화제라고 온통 커피뿐. 새로운 커피를 구해서 널리 보급하는 게 역사적 사명이라는 이들의 커피의 찬론.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석을 가질 때는 그것이 몸에 이게 좋진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다이아몬드라든가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데 그것이 장식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죠. 커피도 몸에 딱 좋다 나쁘다 떠나서 마시고 있을 때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커피는 정말 아름다운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는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론이 커피는 생선이에요. 커피가 오래돼 버리면 상하죠. 상한 커피를 마시고서 어떻게 좋은 효과를 기대하겠어요. 하지만은 신선한 커피, 그다음에 바로 막 뽑은 커피를 마신다면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몸을 해롭게 하는 마력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커피는 붉은 악마의 선물로 알려졌다.
그 주범으로 지목되는 성분은 다름 아닌 카페인. 커피를 처음 발견한 것도 멋모르고 커피 열매를 따먹은 염소와 목동이 흥분해서 날뛰면서였다는데, 얼마나 마시면 마력이 나타날까? 보통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은 40에서 100mg. 그 정도의 카페인은 오히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건강에 이롭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뿐만 아니라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일수록 평균 수명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염려증 때문에 멀리하기엔 너무나 진한 매력이 녹아있는 커피. 어떤 연인들에겐 그것이 천사가 내린 사랑의 묘약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을까? 연인이나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대개 약속 장소로 커피숍을 정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무르익는 자리, 인생을 논할 때 우리는 달콤 쌉싸름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숍은 어디였을까요? 고종의 커피 시중을 들던 독일 여인 손탁이 차린 손탁호텔. 현재 이화여고 자리에 있었던 손탁호텔 내에 정동불악부라는 이름의 커피집이 있었다. 바로 그곳이 이 나라 다방들의 원조. 그로부터 불과 수십 년 사이 서울 거리엔 국정미상의 호화 카페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그 수많은 카페들 중 서울 근교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난 집 5곳을 가봤다. 강남의 팔팔한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이 많이 찾는다는 카페 플라스틱. 삭막하게 들리는 이름과는 달리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이 집에서 자신있게 내놓는 메뉴는 한 조각의 케이크를 곁들인 브랜드 커피. 값이 비싼 게 흠이지만 케이크도 커피도 맛은 일품이다.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은 서울 시내에만도 몇 군데나 분점을 거느린 대형 체인점이다. 홀이 드넓은 데다 학원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단골의 대부분이 학생들이라는 게 이 집의 특징. 때문에 실내 분위기는 다분히 파릇하고 학구적이다. 이 집 주방장이 추천하는 커피 베스트 1, 아일리시 커피. 우선 위스키에 불을 붙여 잔을 덮이고 커피를 따른 뒤 아일리시 크림을 살짝 뿌리는 게 마무리. 만드는 과정부터가 예술인 아일리시 커피는 한여름밤 달콤한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고픈 연인들을 위한 특별 메뉴다. 대학가의 고급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커피집 라리. 거실처럼 편안하고 우아한 실내 분위기에 걸맞게 손님도 30대 이상의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많은 편. 이 집의 특징은 뜨겁고 쌉싸름한 커피와 부드럽고 달콤한 케이크를 언제나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을 벗삼아서 커피 향을 즐길 수 있는 집들도 많다. 그 중에 한 곳 시골 여행. 다분히 향토적인 장식과 풀향기가 어우러진 한 잔의 커피는 낭만 그 자체. 커피값도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블랙앤화이트의 심플하고도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으로 청장년층에게 인기 있는 카페 휘슬. 휘슬에는 다른 집에 없는 독특한 메뉴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쿠바산 시가와 함께 마시는 커피. 시가와 커피의 오묘한 조화를 아는 이들은 거금 15,000원을 투자하고 기꺼이 단골이 된다. 상쾌한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정말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이 북새통을 떨고 출근을 한 뒤 이렇게 조간신문을 여유롭게 꺼내들고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정말 편안합니다. 친구들끼리 다정하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정겹고요. 그리고 혼자서 삶에 지쳤을 때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는가 봐요.